낯선 경험에 노출됐을 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낯선 상황을, 또 다른 낯선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능성을 찾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 또한 네, 저희는 개짜들의 모임 너드 컨테이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저희 둘이 이렇게 네, 자리를 하게 하고 됐습니다.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의 어떻게 인터뷰 대상이 재나님이기 때문에 자리가 좀 바뀌었죠. 이건 사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자리가 조금 바뀌었고요. 오늘은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어색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재나님은 현재 이제 뱅크앤뱅거스라는 이제 모르 인형을 만드는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테프라는 커뮤니티 모임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저희 너드 컨테이너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모델도 하셨던 분이시죠. 네. 진짜 그거.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모델을 하시다가 이제 기구를 하셔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재나님,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뱅크앤뱅커스라는 이제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더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하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서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세상을 한번 향유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재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뱅크앤뱅커스라는 이제 모르 인형 이제 수제 키링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런칭을 한 작년에 사실은 런칭을 했어요. 이제 저는 원래 이런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제작자의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산업에서 일을 조금 오래 종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취미로 제가 8년에서 이제는 9년 차인 것 같아요. 9년 차. 네. 취미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키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제 제작을 해서 한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한국 작가로 이제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플리마켓에서 이런 취미 활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연차가 9년 차쯤, 8년 차쯤 쌓였을 때 주변에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주문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대량으로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사업자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 작년에 그 시점에 왔을 때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가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죠. 형성이 되면서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제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가 쌓이고 주변 분들이 런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 키링 브랜드가 탄생을 합니다. 저는 이런 브랜드 런칭을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사실 알지 못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어떠한 대가성 도움이 아니라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응원하고 도움을 줬던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덕에 또 이런 새로운 분야의 제 삶을 확장하는 시도랑 그리고 더 재밌는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되어서 낯선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특히 통해서 제가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이 키링 브랜드도 이제 각각의 다 고유 스토리를 좀 담는 작업을 하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저는 낯선 경험과 낯선 사람을 만남으로써 영감을 받고 또 그 영감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의 베이스가 다정한 연결 그리고 다정한 사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제 삶을 좀 더 성장시키고 넓게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런 다정한 사회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런 경험을 더 많은 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테프라는 다정한 다수의 영향력이라는 이제 베이스를 시작으로 모임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브랜드 런칭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생겼던 거라. 그래서 모임을 소소하게 이제 24일마다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소소한 모임에서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아는 이 지인 주변 분들, 도움받은 분들에게 제가 가졌던 경험을 나눔과 동시에 더 많은 대중분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자 이제는 아예 영감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어서 더 많은 대중분들한테 제가 겪었던 이런 영감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질 수 있게 테프를 영감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런칭을 또 이렇게 올해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뱅크앤뱅커스에 대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는지, 네. 테프도 어쩌다가 이렇게 모임을 운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질문이 이제 브랜드와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요 얘기를 이미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더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네. 이제 제나님이 좀 부끄러워하시겠지만 해외에서 모델 일을 굉장히 유명한 모델로서 아니에요. 전혀 안 모델로서 유명했어요. 활동을 아니요.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델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모델은 또? 모델을 한 9년? 8년, 9년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특별히 세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 10대 정도 때부터 시작을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네. 어찌됐건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모델 생활을 되게 엄청 길게 하시다가 네. 한국에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이런 커뮤니티도 하게 되시고 모루라는 좀 인형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완전 분야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취미가 이제 일이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계기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쌓아놓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약간 새로운 일에 또 도전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경력을 그렇게 아예 놓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 모델을 시작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좀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었을 때도 거기도 써 있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도. 근데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 해봤었고요. 일단 뱅크앤뱅커스는 사실 제가 모델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결핍에서 생긴 브랜드이기도 해요. 뱅크앤뱅커스는 일단 어떤 브랜드냐면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의 이야기를 담은 모루 인형을 만들어 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왜 나왔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8년 동안 이제 이걸 취미로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핸드메이드로 어떤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했을 땐 제가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선물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선물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물론 값비싸고 좋은 선물도 많지만 그거는 다른 이도 누군가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 온전히 그 사람을 담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선물들을 제작하는 형식으로 소소하게 주변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게 좀 더 발전하면서 그 제작의 방식이 좀 정확해졌어요. 제작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찰과 그 사람에 대한 고유 이야기를 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델 일을 하면서 저는 상업적으로 정말 많이 소비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적인 존중이라기보다는 상품적인 되게 취급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좋지 않은 개개인의 좀 고유한 어떤 특별함이 많이 사라지고 그 시장이 오직 요구하는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다 보니까 주어진 틀에 좀 맞추기 급급했었던 어떤 사항들도 꽤나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모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너는 되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캐스팅을 통해서 아니면은 스스로가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런 외모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난 안 어울리니까 되게 난 매력이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많이 보는 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사실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좀 더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성향을 느끼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매력적인 부분이 다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스스로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본인의 매력을 좀 더 아껴주고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 스토리를 담아 캐릭터화해서 모루 인형을 만들어 드리거나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서 이런 성향과 이런 모습을 가진 다 다른 성향을 가진 인형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거에 가장 가까운 자신의 모습에 가까운 인형을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한
하면서 뱅크앤뱅커스가 브랜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본인의 모습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길 원하는 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또한 모두 빛난다라는 그들의 가치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이라는 직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들을 뱅크앤뱅커스가 좀 풀어주기 위해서 나온 브랜드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은 잘 나가는 모델이라 설명은 해주셨지만 전 잘 나가는 모델이 또 아니었어요. 규격 외 모델이라 키가 작은 편에 속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78, 80은 됐어야지 좀 더 많은 패션쇼에는 수요가 있었는데 여자 네. 분들도요? 근데 캐스팅에 있어서 일단 저는 76 뭐 이러니까 밀리기도 하고 어깨나 골반이나 이런 게 크니까 죽어도 44 사이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웬만하면 44 사이즈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 시장에서 밀려나는 게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미지적인 부분도 제가 매우 아름답거나 혹은 매우 동양적이지 않은 어중간한 포지션이라 더 많은 방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던 모델이어서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방황이 약간 매개체가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좋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나쁘게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나의 뭐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신 결과물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아님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테프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그러면 뱅크앤뱅커스도 좀 제대로 약간 사업을 하신 거고, 테프도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혹시 기억 남는 2024년에 뭐 테프도 좋고요, 뱅크앤뱅커스 좋고, 하나씩 각각 얘기해 주셔도 좋고,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뱅크앤뱅커스는 제가 이 브랜드를 함으로써 더 감사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고 그걸 통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성장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플리마켓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플리마켓에 셀러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테이블, 접이식 테이블에 제품을 깔고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판매를 하는 형식인데, 저는 제 제품들이 그렇게 판매되기에는 어려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인형들이 모두 고유 스토리가 다 있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 인형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모루 인형은 이미 부자재 시장에서 다들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드는 트렌드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저만의 방식으로 그분들의 스토리를 담아드리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 참여 당시에 우드로 된 좀 큰 인형의 집을 구매를 해서 쇼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형들이 그 쇼룸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이제 플리마켓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3층짜리 인형의 집에 각각의 방의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는 인형들 스토리를 넣어서 배치를 했었고, 그 인형들마다의 스토리를 오시는 분들에게 다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의 셀러는 또 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만나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고, 뭐 아주 많은 판매를 이뤘던 건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지는 않았고, 판매 수익과 함께 오신 분들이 뭐 다른 플리마켓 참여를 해보자, 아니면 아트적인 그런 뭐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해보자 말고도 이제 자기네 뭐 한번 입점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첫 마켓 참여인데 재미있는 결과치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가격을 좀 들었을 때는 인형이 그렇게 비싸다고 라는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한다는 걸 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런 값어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또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구매까지 이어지시는 걸 보고 굉장히 또 특이하지만 재밌고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뱅크앤뱅커스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테프도 엄청 바쁘셨잖아요. 저도 초대를 받았었고 참여를 했었는데, 네.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 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공간도 되게 멋진 공간을 빌려주시고 몇 년 이런 일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처음 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아마 그 준비 과정에 되게 많은 저는 스토리도 들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얘기하면은 좋겠지만, 그중에 꼭 하나를 뽑아서 얘기해 준다면은, 어떤 걸 준비하시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이런 거 하나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매 회차 모임마다가 다 저한테 너무 특별하고 하나를 꼽으라면 정말 어려운데 첫 번째 모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어쨌든 시작이니까. 테프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뱅크앤뱅커스라는 제가 새로운 분야의 사업자를 내서 브랜드화를 거치고 이런 일을 해나감에 있어 대가가 없이 자신의 그 능력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타인을 돕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자기가 있는 분야 혹은 자기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에 되게 뚜렷하게 자신의 이제 통찰력이 있으시고 그거를 자신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깔로 그 일과 삶을 해석해서 어떠한 것들을 창조해내는 분들이셨거든요. 맞아요. 일반 분들은 아닌 이런 분들을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분들끼리 만나게 해드린다면 이 또한 더 귀한 이제 보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더 귀한 것들이 탄생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끼리 각각 만드는 영감과 시너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첫 자리를 마련을 해드렸고 서로 정말 그런 다양한 교류를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하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신선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도 하고 그걸 단순히 지금 뭐가 핫해요가 아니라 지금 뭐가 핫한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라는 형식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분야다 보니까 서로 또 다른 작업물들을 맞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또 성장해 나가시고 그런 이제 알아가는 것들이 좀 더 지식적이거나 통찰력 부분에서 더 넓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첫 모임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임을 처음에 제안을 받고 바로 가지 못했는데 여러 번 참석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신 분야의 각기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나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그냥 궁금해하니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친히 다 알려주시고 네. 또 거기서 또 잘 되시는 분들 서로 이제 미팅을 하시거나 해서 같이 협업도 하시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좋은 모임을 만들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은 그렇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저는 2024년을 마무리 지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닌가요? 일단 뭐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네. 뱅크앤뱅커스는 좀 의류 브랜드로 여성복으로 좀 인지도가 꽤 높은 브랜드랑 그렇죠. 협업을 같이 하셨고. 협업을 해서 어떤 키링 제품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서 생산을 하는 정말 좋은 기회도 가졌었고 테프 모임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정말 좋은 긍정적인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실수도 꽤나 많았었고 시행착오가 좀 많았어서 네. 단순히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이제 그냥 배우기 시작했어요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뭐라도 잘 됐으면 된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024년 그렇게 보내셨고 이제 2025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벌써 지금 2025년 절반이 지났죠.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 절반이 지났는데 네. 또 아마 연초에 목표를 세우셨을 거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좀 가보자 라는 게 있으셨을 건데 네. 어떤 목표를 세우셨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가 바뀌셨는지 어떠신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뱅크앤뱅커스를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올해 초에. 좀 본격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 뱅크앤뱅커스에 할애하면서 뭔가 이제 그 브랜드 저희 이제 인형 라인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하나씩 되어가고 있었는데 금전적인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내역이 없어서 맞아요. 제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패키지가 제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라던가 했을 때 가격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형 제품 단가를 더 올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구점을 좀 찾지 못해서 많은 딜레이가 생겼고, 제작 방식이라던가 단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맞물리면서 이제 제가 웹사이트 제작, 디자인, 뭐 CS 모든 것들을 다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좀 그게 빠르게 일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생기면서 뱅크앤뱅커스가 제가 세웠던 이제 계획보다, 연초 계획보다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그 계획을 조금 속도감 있게 붙여서 좀 데리고 갈 예정이에요. 그럼 금전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신 건가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 해둔 장치가 있기는 해요. 이제 금전 파이프라인을 2가지 정도 만들어 놨고요. 왜냐면 이제 사업이라는 건 되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모르는 미지의 분야이기 때문에 오래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가려면 내가 어떤 걸 갖춰야 할까?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브랜드로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기보단 판매에 좀 급급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사실 6년가량 저는 금전 파이프라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점을 찾아서 이제는 좀 탄력감을 붙일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또 이 이후에 가을쯤에 또 다른 협업 이 의류 회사랑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얼른 그거를 또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애착이 가는 브랜드라서. 9월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한 두 달? 맞아요.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태프도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태프는 어떠신가요? 2025년에 태프는? 사실은 2025년에 태프를 샤오파에서 런칭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감사한 분들을 모아서 그 감사한 분들을 연결해드리고, 그 영감에서 또 그 본인의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그냥 주고 싶다는 생각하에 한 건데, 모임이라는 걸 진행을 하다 보면 아쉬운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은 게 어떤 거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이게 브랜드화 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런칭 3월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큐레이션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죠. 좀 재밌는 것들이 올해에 이것저것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6년 정도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뱅크앤뱅커스는 또 다른 이제 회사 협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네. 또 뭐 태프도 물론 뭐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셨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것 같으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2026년 혹은 더 먼 미래에는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어떤 지금까지 뭐 생각하신 뭐 청사진이 있으신지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뱅크앤뱅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뱅크앤뱅커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 인형 시장이 가장 인기가 많았지만, 이제 이런 뭔가 한때의 트렌드였지만, 모르 인형의 트렌드는 또 사라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근데 저에게 이 모르 인형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표현의 수단. 저에게 익숙한 재료이자, 재료의 특성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만지느냐, 내가 그 키링을 달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키링에 하루의 얼굴 표정이라던가 몸짓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이 주인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이 재료를 선호를 했었고, 하지만 이 재료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단순히 모루 인형이 아니라 제가 핵심 가치는 전하고 싶었던 게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저축되는 은행이란 뜻으로 뱅크앤뱅커스거든요. 이야기 저축 은행인 동시에 그 이야기를 저축하는 당사자가 함께하는 브랜드로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닌 뱅커스, 은행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뱅크앤뱅커스예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인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해보고 싶어요. 모르 인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뭐 우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다른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액세서리를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액세서리를 좀 이렇게
왁스 카빙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그래서 좀 이제 배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좀 그걸 배우는 게 딜레이 됐는데 그런 제품을 주얼리화해서 만들어내는 거가 이 다음에 좀 목표이기는 합니다. 네, 금속으로 좀 방향을 천천히 가져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중간 단계가 바로 훅 건너뛸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엔 또 어떤 액세서리? 뭐가 나올지 정말 좀 기대되는 브랜드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얘기는 한번 잘 들어본 것 같고요. 네. 그럼 또 반대로 테프는 또 커뮤니티잖아요. 얘는 사실 뭐 뱅컨뱅커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야기 담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네.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테프는 사실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주제를 뭐 어떤 식으로 혹시 변경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계속 나아가고 싶으신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영감 큐레이션 플랫폼으로서 런칭이 된 테프 커뮤니티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는 친목도모형 모임은 아니에요.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고요. 일단은 자기 성장형 그리고 타인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연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테프의 가장 시작점에 계셨던 핵심 멤버였던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감각상해라는 또 프라이빗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상해 모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감과 프로그램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고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해석으로 풀어낼 수 있는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도 나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브랜드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정말 많은 브랜드가 탄생하고 사라지는데 너무 좋은 브랜드들이 많지만 그거에 대한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력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땐 그 브랜드마다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고 브랜드가 주는 영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우리 테프 플랫폼이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 브랜드의 가장 고유한 매력과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스토리, 영감, 그들의 감각을 그들의 언어로 가장 잘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해드리고 주최하는 걸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감각상해에서 그런 거를 이제 베타 테스트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약간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밑작업이 다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작업이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약간 II 비디오 리와인더 분들. 네, 맞아요. 일단 진짜 감사하게도 테프는 커뮤니티인데 온라인상에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건 있지만 오프라인에 매장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베이스가 없다는 건, 베이스 캠프가 없다는 건 사실 이벤트를 주최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가장 큰 공간 리스크가 있어요. 적절한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렵고 비용적인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럴 때 저희의 베이스 캠프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줄 수 있는 공간들을 두 군데를 만나서 한 군데는 첫 번째로 성우님의 공간인 이곳 려원이 되어 주었고 그 다음은 이제 II 복합문화공간인 이제 연희동에 있는 공간에서 그런 저희 두 번째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동시에 그분들과 함께 한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또 다른 테프 감각상의 멤버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안을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전 사실 되고 뭐 이렇게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정말 기대되고 워낙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고 항상 새로운 거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협업이 되는구나 하고 이런 분야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런 커뮤니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 주실지 전 너무 기대가 돼서 앞으로도 좀 잘 붙어 있어야지 제가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이어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진아님이랑 물론 사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다른 분들 하면서도 느끼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얘기들 들어봤을 때는 약간 가치관이라고 하면 진아님한테는 약간 나다운 거, 남과 비교되지 않는 나만의 뭔가 색깔, 혹은 나를 좀 잘 확인하고 잘 돌아봐서 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줄 수 있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해 잘 정의하기 위한 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우선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다른 제3자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나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저는 너무 현대사회는 부족하지 않나? 특히 한국 사회는 내가 진정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계기와 시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적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고 삶에 대한 배움과 존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움과 존중에서 뱅크앤뱅커스가 자신의 고유 스토리를 존중해서 담고 또 그거를 되게 자유롭게 표현도 하는 그런 작업물이 나오기도 하고 세프가 일부러 좀 비일상적인 경험을 설계를 해요. 맞아요. 그런 낯선 경험에 노출됐을 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낯선 상황에 노출을 시켜드리면서 거기서 조금 더 그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최종 가치관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또 사람을 중시하시고 또 네. 삶에 대한 배움과 존중이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저한테는 낯설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런 모임을 운영하고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가치를 방금 말씀해주신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 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창작자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는 형도 만드는 거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기존에 있는 거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재나님이 가진 이제 생각과 색깔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쉬운 길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고민도 있을 거고 선택도 있을 건데 그 중에 혹시 저희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고민거리가 혹시 있으신지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어떤 경험과 경로들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의 가치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아낌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많거나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6년이라는 시간을 그 파이프라인을 구조를 쌓았고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말하면 10대 때부터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때 돈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모이고 쌓이고 어떤 감사한 기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안정적으로 갖춘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특정 환경이 다 달라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선시 가치로 둘 수가 없는 현실에 계신 분이 진짜 많아요.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마음이 쓰여요. 더 많은 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좀 더 본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제 마음,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아봤었던 제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삶이 얼만큼 다른지 저는 항상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더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커뮤니티란 어떻게 설계해야 그런 분들까지 닿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가치랑도 좀 전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나답게 사는 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건데 이게 얼만큼 잘 전달이 될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그다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저는 제나님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는 뭐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살긴 좋지만 그런 결정권이나 행동에 대한 약간 좀 스스로한테 할 수 있는 거를 잘 못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너의 선택지는 많아라는 걸 제시해준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는 필요한 거고, 이 사회에.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에 되게 멋있는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도움을 드린다 혹은 제시를 한다 라기보다는 같이 저 또한 경험을 해서 배우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저도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 인간으로서? 어떤 게 결핍이 되어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저 또한 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느껴질 만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런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여유가 생기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좀 더 다정한 거리감이 생기고 태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제가 사는 세상이 다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뭐 되게 이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제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다정한 그런 문화를 겪고 싶지, 막 냉철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문화를 겪으며 제 삶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데 제 주변은 그래도 조금은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겁없는 생각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큽니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주변을 바꾸면 그것도 바뀐 분들이 또 주변을 바꾸실 거고, 이렇게 또 연쇄작용을 하면은 좋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저도 진짜 운이 좋아서 이런 경험을 한 거라 그 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운이라는 게 따라주지 않아서 같은 상황에서도 실패하게 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고통이나 슬픔, 좌절감을 많이 알고 있었던 만큼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적기를, 왜냐면 그게 그냥 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기적인데? 반성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이기적이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걸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앞에도 약간 어느 정도 언급은 해주셨지만 사업 초기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좌충우돌도 있으셨을 건데, 그 중에 나누고 싶은 이제 실패랑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같이 얘기 나눠보면 어떠실까? 아무래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많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더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런 뭐 계약서적인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면 가까웠고 믿었던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계약서 요청을 드렸을 때 이제 특별한 이렇게 언급이 계속 없어도 그냥 일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있고 이제 그런 거의 명확성을 제가 명시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 관계도 다 망가지고 맞아요. 일적으로도 그런 게 계속 이제 영향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배움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업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관계를 이제 유대 관계와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 좀 더 건강한 사업과 사람 관계를 가질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느슨한 연대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너무 가까워도 그쵸. 그렇고 너무 멀어도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약간 바운더리를 존중하고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맞아요. 그게 또 사업 초반이나 이렇게 약간 좀 하다 보면 아직 감도 없고, 또 재나님 같이 정이 많으신 분들은 또, 또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에 하다 보면 이게 속이 상하는 일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맞아요. 경험이 분명히 많으신 사업자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저 또한 그랬고, 저는 좀 흑화를 했는데. 아무튼, 네. 아직도 피나세요? 피어? 안 나, 이제 상처 따윈 입지 않습니다. 강하시네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성우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차라리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제가 막 사업적인 규모가 커졌을 때 이 막 5, 6년 차일 때 그렇죠. 생겨버리면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질 그렇죠. 수도 네. 있는데 첫 단에 제가 이걸 배워서 기둥이 되는 주춧돌을 좀 단단하게 그렇죠. 고정해서 기둥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잘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 될지, 어떻게 유대를 맺으면 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더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이런 걸 잘 할 수 있지 않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좋은 교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인터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너드 컨테이너에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으신지.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나님이 또 생각하시는 너드 컨테이너에서 어떤 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도 같이 공유가 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요즘 뭐 생각하는 주제라든지, 그 너드 컨테이너에서는 나는 이런 얘기를 좀 더 주체적으로 하고 싶다든지, 요걸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가고 항상 고민하며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이걸 모두 다 관리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마케팅, 브랜딩, 기획, 운영, 뭐 호스팅 모든 것들을 다 담당을 온라인 채널부터 이제 다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하나를 무언가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 좀 약간 진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디까지 나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경제 자본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은 혼자 감당해야 돼서 일에 욕심이 많으니까 좀 많은 일들을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망치면 안 되잖아요. 함께 그렇죠.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어쨌든 제가 하겠다라고 수락했던 일의 양인 만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계속 가늠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나? 그렇다면 이 가는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제가 이미 뱅크앤뱅커스에 대한 속도를 늦춘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전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분들은 이런 혼자 일해야 되는데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량을 진짜 많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막 좀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이 노를 놔버릴 수도 없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1인 사업자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해결안을 다들 갖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타입이긴 한데. 엄청 벌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걸 혼자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분과 뭐 같이 하게 돼야 될지 누군가 뭐 협업을 한다든지 요거에 대한 시점이 궁금하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속도를 그냥 늦추거나 하나를 접어야 하는 건지. 그렇죠. 네. 그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지만 재나님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하세요. 저 너드 컨테이너는 어땠어요? 너드 컨테이너요? 네. 저는 괜찮아요. 같이 일하면서는 어땠어요? 같이 일하면서요? 네. 왜냐면 사실 저희 너드 컨테이너도 시작을 해서 짧은 벌써... 시간 안에 꽤 많은 걸 사실 하긴 그렇죠. 했어요. 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아직 저희는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제 절반이 왔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더 멀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제나님을 제가 뭐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릅니까? 이제 이르죠. 나중에 아직 너무 좋은 파트너고, 네. 나중에 가서 이제 이제는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혼낼 타이밍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혼내진 않습니다, 저는. 혼내지 않고 쫓아내나요? 대체력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무서워. 농담입니다. 네. 제가 또 감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인데, 이 자리 살려니까 좀 낯설긴 한데,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 있죠.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제나님의 컨테이너에는 어떤 걸 담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담는 것도 있고, 나를 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혹시 어떤 이야기를 컨테이너에 담고 싶으신지,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컨테이너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는 낯선 상황과 사람과 경험을 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도전이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 수능을 잘 못 보고 대학을 잘 못 가면 현실적으로 삶의 선택지가 많이 좁아지잖아요. 맞아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고 그 수익에 따라 또 그 다음에 결혼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한 선택지가 또 줄어들고요. 근데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난 성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스스로 또 다른 낯선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정말 다 각기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고, 그리고 또 이 컨테이너를 제가 열어보았을 때는 모든 브랜드들의 시작,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사함. 그래서 이 일들을 모두 시작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가장 큰 건 이런 감사함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이고 사업이다 보니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전 일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일은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좀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뭔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순간 차가워지거나,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 본질이 흐려지는 때 한 번 더 컨테이너를 열고 제 시작이 어떤 곳에서 왔는지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제나님 말씀처럼 낯선 상황, 사람, 경험, 좋은 키워드인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경험을 하고 나가봐야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이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건데,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런 세상이 또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 속에 나를 던져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낯선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또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챌린징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말씀 중 생각이 듭니다. 낯선 상황에 사실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무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무섭죠. 안전한 커뮤니티인가? 안전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은데, 그 여러 번의 반복된 상황 속에서 인생에서 정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니까. 그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쌓이면서 지금 정말 많은 안전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게 되면서 뭔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함에 도전하지 않기보다는 안전한 사람 또한 어딘가 있고, 그 안전한 사람들의 다정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내가 낯선 새로운 걸 도전할 때 그 지지가 힘이 되어서 어떤 응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네. 이제 곧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죠? 이제 마지막 뭐 하셔야 되는지.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겨울이면 정말 메가 키워드로 떠오르는 붕어빵을 접목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재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그 붕어빵에 첨가하면서 다양한 붕어빵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